학습에도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1차원적인 학습은 달달달달 외우는 공부 방법입니다. 우리는 외우는 과목 이래가지고 뭐 사회, 영어 이런 것들을 외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수학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외우는 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학습을 할 때 개념 이해보다는 유형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합니다. 유형학습은 대부분 문제풀이를 하고 개념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유형을 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유형 문제 풀이 과정을 외우고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단순한 학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개념을 알고 있지 않는데도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정석의 예제와 유제 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고등학교 때 절대로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문제풀이 방법을 외워서 푸는 학습 태도가 굳어지면 고등학교 때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외워서 공부한 것은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학습을 하면 당연히 다음에 보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풀어본 문제인데도 도대체 생각이 안 나고 처음 보는 문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차원 학습은 무엇일까요? 2차원 학습은 그래도 풀이 과정에 대한 조금 더 논리적인 순서를 적용하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사고력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 방법으로 학습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1차원 학습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유사 문제를 풀 때 정답률이 높습니다. 사실 사회나 지리 등 우리가 특히 외운다고 하는 외우는 과목도 1차원적으로 외우면 다 잊어버립니다. 전후 맥락을 이해하고 따져서 정리하고 외우면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1차원, 2차원을 넘어선 3차원 학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탐구하여 답을 찾게 하는 학습입니다. 대부분 사고력이나 심화 문제 학습은 2차원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과 단계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아이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원 학습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분석하는 데서부터 학습자들은 호기심을 발동하게 하는 학습입니다. 다각도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석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이나 원리와 어떻게 닿아 있는 것인지 찾아내고 적용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 다음날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1차원적으로 학습한다면 그냥 달달달 외우겠죠. 줄을 쳐가면서 패션 프루트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외우겠죠. 자, 2차원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름대로 유래, 원산지, 꽃 모양 이렇게 맵을 만들든지 정리를 해서 외울 것입니다. 3차원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학습할까요? 이런 과일이 있어? 그래서 패션 프루트가 궁금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탐구를 하고 엄마한테 엄마 나 패션 프루트 먹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물론 시간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엄마가 보기에는 당장 내일 시험이어서 그냥 빨리 외워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궁금해서 찾아보지 않고는 못 배기죠. 그렇게 3차원적인 아이들이 있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지선다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그냥 하나를 고르시오가 아니라 모두 고르시오예요. 1차원적으로 학습한 친구들은 외우긴 했지만 헷갈리죠. 수술이 3개였는지, 그 다음에 뭐 암술이 3개였는지 막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찍게 되죠. 하나는 알겠는데 2개는 못 찾겠거나 막 이런 식으로 헷갈려요. 2차원적으로 학습하면 그래도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3차원적으로 학습한 친구들은 패션 프루트에서 자세히 탐구했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지선다형이 아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1차원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무척 당황하겠죠. 그냥 외웠는데 이걸 문장으로 풀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헷갈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나마 2차원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그나마 정리한 대로 쓸 겁니다. 3차원적으로 학습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신나서 자기가 탐구했던 것, 뭐 남미에 어디에서 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쓰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1차원이나 2차원적으로 학습한 아이들은 도대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차원적으로 학습한 아이들은 아마 신나서 쓸 겁니다. 자, 패션프루트는 바로 이 과일입니다. 3차원적으로 학습한 아이들은 패션프루트 맛이 궁금해서 아까처럼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패션프루트의 맛을 보고 이건 포도맛하고 다른데? 시어도 레몬하고 달라. 이런 것까지도 알게 되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화학자도 되고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학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문제로 문제 해결력을, 즉 사고력 학습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차원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풀이 과정을 적은 그대로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설명해 주고 아이가 그대로 따라서 풀겠죠. 그런데 똑같은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겁을 먹죠. 아, 나 어렵게 풀었는데 풀이 과정 겨우겨우 이해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풀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괄호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괄호안의 모든 경우를 구해보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선생님이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풀기는 어렵죠. 이 원리들을 어떻게 미리 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여러 개의 유사 문제를 풀면서 익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원적인 학습을 한다면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덜컥 겁이 나죠. 그런데 2차원적인 학습을 한 학생은 어떨까요? 아, 적어도 약분을 해서 자연수가 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분모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원리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힌트를 주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2차원적인 학습을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유사 문제를 주면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아이들한테는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됩니다. 그리고 2차원적으로 학습을 해도 비슷한 문제만 봐도 내가 풀 수 있을까라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차원 학습을 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석해야 하므로 일단 자신이 유추해서 아무 연산기호나 한번 넣어서 풀어보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맞았으면 어떻게 해서 맞았어?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고 만약에 틀렸다면 어디서 틀렸는지 스스로 찾아보게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순서대로 넣어서 풀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연산기호를 넣고 풀다 보면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맨 앞의 2와 5분의 2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분모인 5를 없애야 된다는 결론이 되죠. 분모를 없애려면 같은 5분의 몇에서 분자들끼리 더하기 빼기로 없어지거나 또는 약분을 해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모를 없애려면 덧셈보다는 곱셈이나 나눗셈이 편하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곱셈과 나눗셈을 사용하고 나서 중간에 덧셈과 뺄셈을 넣어보면서 답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풀고 나면 오히려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재밌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비슷한 문제 또 풀고 싶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보면 또다시 이렇게 풀어봐야지 하면서 풀어본 과정을 다시 적용해보는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1차원에서는 2차원이 보이지 않고 2차원에서는 3차원이 보이지 않지만 3차원에서는 1차원과 2차원이 모두 보이죠. 3차원 학습을 하면 풀이 과정을 다 잊어버려도 자신이 적용했던 것이 떠오르고 그것을 떠올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 학습에서 3차원적인 학습은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호기심과 과제 집착력을 키워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재부터 3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발문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스스로 찾아내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나 경시 문제도 문제풀이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학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창의성과 영재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차원적인 학습은 소위 3등급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등급 만들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합니다. 매일 수학을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어쩌다가 점수가 잘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쩔 때는 수학이 못 보고 기억이 안 나서 틀리고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버겁고 수학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2차원적인 학습 방법은 공부를 잘하는 수재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2등급. 네. 수학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나오거나 심화 문제, 더군다나 서술형이 나오면 더 힘들어합니다.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창의성과 영재성을 길러낼 수가 없고 아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창의성마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영재성을 만들어내는 학습 방법은 3차원을 경험하고 1차원, 2차원 학습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